오늘 같은 법정에서 유죄를 언도받은 피고인 3명. 그들의 죄를 잇고 있는 한 단어는 바로 통일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현안을 알선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특검의 구형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데 급급했던 점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씨도 실형을 면치 못했기에 정교유착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오늘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특검이 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도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거짓말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을 꾸짖었습니다.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특검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되기 전에 JTBC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품을 잃어버렸다며 김건희 씨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자신의 첫 재판에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습니다. 내내 김건희 씨 편을 들던 건진의 입장 변화가 유죄 판단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초기부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전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처음엔 금품을 잃어버렸다며 김 씨 편에 섰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고 말했던 건진은 2달 뒤 첫 재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경옥 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후 건진은 잃어버렸다던 샤넬백과 구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까지 전부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제서야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장 고가인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샤넬백뿐 아니라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아 챙긴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랜 신뢰관계로 묶여있던 건진이 입장을 바꾸고 실물을 제출한 게 김건희 씨 실형 선고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가 끝난 뒤엔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징역 2년, 이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핵심 증거는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다이어리 내용입니다. 한학자 총재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전달된 뒤부터 두 사람의 연락 빈도가 많아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하고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임에도 공소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측에 연락해 말 맞추기를 하려다 JTBC 보도로 들통난 바 있습니다. 여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권 의원은 선고를 듣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기습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좀 다른 기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지지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협상수를 자랑했는데 어제 관세 압박이 협상 지렛대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하루 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과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이대로 관세를 올릴지 말지 보겠다고 여지를 둔 겁니다. 같은 날 지지자들 앞에선 이런 식의 협상수를 자랑했습니다. Bottom line, I said I'm going to increase tariffs by 25. I'm going to charge you 25% tariff if you don't do it. They said, we will do it. Why don't you ask? We'd love to do it. 한국이라고 지목하진 않았지만 관세를 지렛대 삼아 타국에게 원하는 걸 거의 얻어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인상 예고 역시 당장 시행보다 양보를 염두에 둔 전략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인상 시점이나 발효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나 관복 해제 같은 후속 조치도 아직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이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차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a bill through to do the investment. They've introduced new laws on digital services, and so it's hard to continue to hold up our end of the bargain while they have not moved forward swiftly enough on. 그러면서도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을 찾을 것이라며 역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60대 여성이 80대 할머니를 뒤에서 껴안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는 건가 싶지만 알고 봤더니 이 여성, 할머니 지갑을 슬쩍 훔쳐갔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모퉁 위에 있는 참기름 가게입니다. 털모자를 쓴 할머니가 계산하려고 빨간 지갑에서 지폐를 꺼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말을 걸며 돕는 척 부축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껴안습니다. 할머니 2, 3천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모르는 여성의 갑작스런 접근에
할머니는 몸을 돌려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손가방에 있던 빨간 지갑이 그새 여성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와서야 10만 원이 든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갑을 훔친 60대 여성은 과거에도 이런 전통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쓰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통시장에 그 노인분들은 카드를 잘 안 쓰시잖아요. 현금을 꺼내서 다른 물건을 사는 거 보고 꽁꽁 얼어붙은 경기 속 이따금 나타나는 불청객 소식에 시장 분위기도 더 팍팍해졌습니다. 참 좋더라. 이리 돼야 되는데 손 미치기도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럼 난 그거 안 갈란다 이러지 뭐. 경찰은 여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